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그동안 진행해온 경선이 이제 11월 5일을 기해서 일단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는 문제, 과연 누가 대통령 경선 티켓을 받느냐 하는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감히 모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일상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심적으로 이 남북한 관계에서 혹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참 조국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또 생활 속에서 이제 지켜온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혹시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 그런 속에 이제 그동안 한 2년 이상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말도 못할 그런 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 이제 사무실이 있는 대전에 이제 만년동을 보더라도 말이에요. 한 달 전인가가 잘 운영을 하던 식당이 경영이 이제 경영이 어렵다는, 결국은 이제 적자가 계속 나니까 이제 그렇겠죠. 문을 닫았고 아직도 비어 있는 상태로 이제 들어오는 적이 없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가끔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 중국집 또 그냥 며칠 사이에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나라 전체가, 국민들이 실제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될 국민들이 이제 생활이 점점 더 뭔가 쪼여오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이제 수출 환경이 어려워져 가지고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삼성과 같은 이제 큰 정말 기업도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이제 진로를 다시 이제 개편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심한 국제 경쟁에서 이겨나가는데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예견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무슨 대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반발심이라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용 회장 개인 또는 삼성이라는 어떤 기업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삼성 사옥 있는 서초동, 강남 서초동에서 지금도 연일 삼성을 규탄하는 그런 데모, 이런 것이 지금도 날마다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전 직접 목격은 못했습니다만, 듣고 참 이게 어떤 참 착잡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이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는 문제, 이게 참 간단하면서도 복잡하면서도 참 상당히 이제 우리가 국민들의 생각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우리 국내의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남북한 간의 어떤 그런 우리가 통일을 몇십 년 얘기하면서도 극한적인 그런 의견 대립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남북 간의 어떤 대화라든지 어떤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모색한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뭐라고 할까, 연못고라고 하나? 정말 이 앞으로 참 상당한 시일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고, 우선은 이런 핵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위협, 또 그리고 이제 지금 북한뿐만이 아니고 북한 옆에 있는 중국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사드 배치할 때부터 또 그냥 뭔가 여기 그런 말하자면 반대론자들이 가가지고 막 못하게 그냥 길을 막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드를 어쨌든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그걸 방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국방적인 면에서 그걸 그냥 그대로 다 북한에서
방사포든 미사일 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해서 이제 미군이 이제 상주에 이제 그 사드 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해놓은 거를 또 지금 우리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제 그 대통령 후보가 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사드도 철수한다. 국익에 안 맞으니까 철수한다고 하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국익은 과연 어떤 국익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어쨌든 그 사드를 설치했는데 그걸 더 강화한다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있는 거지만 말이에요. 그거 철수하면 그럼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무슨 어떤 외부에서 공격을 해와도 그냥 그걸 다 그냥 앉아서 당하겠다는 뜻인지 정말 우리가 평범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납득이 안 가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그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뭐 광주에를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전두환 대통령 비석을 뭐 발로 그냥 뭐 밟고 그냥 막 저주 같은 막 말을 씹으려대면서 나는 이렇게 전두환 비석을 당당히 막 발로 밟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정말 전두환 비석을 밟을 사람이 있냐는 식으로 말해요. 그게 자랑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 전임 다 예를 들어서 그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다 할 만큼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그 덕으로 현재 지금 경제 생활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무조건 자기들 생각이 안 맞으면 전부 이걸 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더군다나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가장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거는 우리 국민들을 그냥 양분법으로 갈려놔가지고 말이에요. 자기들 친한 쪽하고 반대 쪽하고 그냥 어떤 벽을 그냥 해서 서로 그냥 정신적 갈등 이러다가는 나중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서로 정말 뭐 이거 국민들 간에 무슨 큰 문제가 안 생길는지 말이에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서로가 이제 점점 대화하기가 어려운 쪽으로 이제 생각들이 달라지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제가 몇 차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그 어려운 과정, 해방하고 나서의 그런 공백 기간을 그래도 참 잘 국민 통합을 해서 참 자유민주주의와 그런 자본주의적 경제를 골자로 하는 그런 헌법을 이제 만들고 국회를 이제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제 1948년이죠. 8년에 이제 정부 수립을 했는데 정부 수립을 했지만서도 이제 그런 남한 내에 그 공산주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가 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1950년에 이제 6.25가 나가지고 정말 잘못하면은 거의 뭐 대구 이남까지 정말 참 낙동강 전선까지 그냥 밀려가지고 조금만 더 한두 달만 그냥 잘못 버티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된 나라가 정말 이제 지도상에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거를 이제 참 그런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모든 그런 공업 분야가 그냥 거의 이제 그냥 공장 부서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속에서 정말 그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이제 3차례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현재 어떤 그런 경제적 틀도 갖추게 됐다고 보는데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제가 생각하는 첫째 조건은요. 그런 북한과 이런 북한 옆에 있는 중국과의 이런 그런 안보적인 위협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제 그걸 잘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거에 앞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부터 한미 관계가 갑자기 이게 점점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지금 현재는 군사적인 여러 가지 협력을 포함한 고도의 어떤 그런 군에 관련된 그런 안보에 관련된 정보에 있어서 서로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남남 관계만도 못하게 자꾸 이제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데 가장 이제 가까운 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드라는 거는 이제 미국이 어떤 이런 우리 중국과 가상적인 이제 중국과 어떤 그런 동남아 쪽에서 어떤 전쟁이 만약에 발생된다면은 누가 미국 편을 이제 들어 싸우겠느냐는 문제에서 당연히 우리가 한미 동맹 그런 군사적인 동맹 6.25를 참 치르면서 어떤 미군이 와서 그 엄청난 이 경제 원조와 그리고 막 자기들 그 젊은 군인들 갖다가 말해 10만 명 가량 그냥 죽여가면서 그런 참 한국전을 갖다 이제 참 수행을 했는데 한국을 빼놓고 도대체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또 그리고 이제 호주하고 인도하고 네 나라가 어떤 그런 상호 어쨌든 간에 군사협력 조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을 쏙 빼놨잖아요. 도대체 이런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차기 대통령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이게 이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 생각이나 우리 애국 시민들이 생각하는 모든 공동적인 생각은 적어도 제일 우선적인 문제는 그동안 망가진 한미 관계를 빨리 복원시키는 문제. 뭐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친미적인 그런 생각과 참 그런 쪽으로 이제 외교를 이제 재편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야말로 어떤 참 최악의 경우는 미군이 그냥 이렇게 좋다. 뭐 꼭 우리가 한국의 미련 가질 필요 없이 뭐 일본이나 가도 필리핀 라인으로 이렇게 그냥 우리는 한국에서 손을 띄겠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지금 바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바라는 건 자꾸 그런 거를 염두에 둬가지고 자꾸 이제 종전선언을 하자, 평화협정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군들이 한국에 주둔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미군 나가라.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쪽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한국의 안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그런 차기 대통령감은 뭐 국민의 힘이냐 뭐 민주당을 떠나가지고 그런 우리 나라를 갖다 확고하게 지킬 수 있고 국민들한테 어떤 그런 확고한 믿음을 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그 다음에 제가 언젠가도 이제 방송을 했는데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게 다 뿌리가 있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를 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제 뽑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의 뭐 가정이 어땠고 한 건 뭐 알질 못해요. 그렇지만은 방송이 내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들은 바로는 참 어려서 참 가정 환경이 좀 여의치 못한 남들 다 가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렇게 가서 저 일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공장에 가서 정말 어떤 소년공으로서 정말 그렇게 일하면서 또 참 혼자 뒤에서 또 공부하고 독학해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검정고시로 합격을 했고 더 나아가지고 이제 대학 쪽으로 가서도 참말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변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건 개인의 어떤 출세 과정을 본다면은 참 아름다운 성공 스토리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제 출세를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이런 문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자기 성공 스토리가 될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이제 뭐 성남시장이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사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런 자리는 개인의 사사로운 뭐 이해관계 뭐 자기가 뭐가 되느냐 이거보다도 정말 국가나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어떤 자기가 어떤 헌신할 수 있는 그 인격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공직에를.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대장동 사건 보고로 말이에요. 이게 뭐 비리가 몇 천만 원을 누가 뭐 착오로다 뭐 어떤 공금을 갖다가 뭐 낭비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 돈을 먹고 한 자체가 말이에요. 전혀 우리 국민 생활 감정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지역을 갖다 개발하면서 말이야. 어? 뭐 몇 천억을 갖다 이익을 남겨가지고 뭐 그걸 몇 사람이 그냥 뭐 나눠 가졌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부터가 국민들의 그 뭐랄까요? 사기를 갖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못 벌어가지고 말이야. 크게 애를 쓰는 국민들이 그 많은데 말이에요. 아무 그런, 뼈빠지게 고생도 안 해보고 말이야. 그냥 뭐 돈 몇 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뭐, 몇 년 만에 몇백억을 갖다 받는다? 그게 도대체가 정상적인 그런 그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민 여론이 70% 이상이 말해요. 특검을 해야지 그 문제를 단기간 내에 어떤 흑백을 가릴 수 있고 그런 문제를 그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70% 이상이 특검 설치를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말 아무 결정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내일이냐는 식으로 말이야. 이래가지고는 그러면 누가 그런 문제 갖다 결정합니까? 도대체가. 그 아직도 지금 미결 상태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은 정말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런 자기 어떤 그 욕심이나 어떤 그런 그 야심을 보다는 한 단계 정말 내가 대통령 임기 동안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그런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있는 사람이 단 대통령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좀 국민의힘 내에서 보고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에 이제 무슨 뭐 어떤 밖에 국민을 전체로 놓고 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고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 안에서의 어떤 그 지지도는 어떻고 말인데 이게 도대체가 말이에요. 여러 군데에서 한 그 여론조사가 다 이게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다르니까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뭐를 믿고 정말 그걸 판단해야 될지 모르게 말이에요. 여기서는 누가 앞섰다고, 다른 데서는 또 반대로 얘기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는 몇 번째 이제 제가 말할 때마다 되풀이하는 거는 이제는 정치고 뭐고 모든 거를 결정하는 거는 헌법 1조에 있는 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하나의 헌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어떤 룰이라면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도 국민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국민의힘하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간에 이제 양자 대결해 줬던 최종 대통령 선임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민주당에 있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덮어놓고 민주당 편만 들어서도 안 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를 그동안 이제 관찰하고 앞으로 하는 걸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보다 훨씬 낫겠다면 그 사람도 지지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국민의힘적이니까 무조건 국민의힘을 해야 되고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 가가지고 300명 국회 만든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자기 당에서 하는 거가 옳다. 그런 식의 맨날 투표할 때도 그냥 막 그런 소신 없이 말이에요. 그렇게 막 그런 식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맨날 지자리 걸음하고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총체적으로 정치가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배우고 생각하고 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이 앞으로 나가는데 정치는 아직도 20년, 30년 뒤떨어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유럽 쪽이든 미국이든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참 그렇게 떼거지 쓰고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에서 그냥 마음대로 여론을 그냥 자기들 의견대로 보태가지고 빨간 쪽에 생각하는 거 국민들 생각 어거지로 막 파란 쪽 끌고 나가려고 말이에요. 그 도대체가 이게 뭐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예를 들어서 헌법에 정해진 기관이고 말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봉급 타고 말이에요. 그 선거관리하기 있으면은 선거가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 있고 5년에 이제 한 번 대통령 선거 있고 그런데 그거 하기 위해서 참 매년 그냥 매달 월급 타고 온 사람들이 말이에요. 선거만은 공정하게 해야지 이 나라 기본이 이게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선거 자체가 예를 들어 공정하지가 못하면은
선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투표한 사람이 찍은 만큼 정확하게 결과가 공정하게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누가 인위적으로 말이야 갖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부정선거 하고 되면은 도대체 그런 선거를 뭐 때문에 해야 되느냐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그거예요. 지금 내년 지금 대통령 선거가 문제가 되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어서 가정해가지고 민주당 후보한테 10%가 앞섰다 이거예요. 지난번 국회의원 작년 2019년이죠 그때가 국회의원 선거였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전체 지역구에서 어떤 부정선거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게 컴퓨터가 이제 교묘하게 작동해가지고 어디는 다 경합지역이니까 누구 표를 갖다가 1000표 갖다 이쪽에다 놓으면은 그 당락이 저기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40개 지역을 갖다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당선자를 냈기 때문에 사회로 부정선거 자체가 이게 제대로 된 선거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같은 거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더 쉽지요. 그 여러 개 선거구역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부정선거 하는 것보다 쉽죠, 이건. 그거 집계만 적당히 이제 해가지고 속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게 뭐 불란서가 나 어떤 독일에서 나 뭐 미국 같았으면 말이야. 그렇게 대규모 어떤 그런 부정선거 했으면은 막 총 들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냥 말로만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 정도 대규모로 그냥 계획해가지고 국회의원 부정선거 했는데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 그냥 말만 하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 선거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을 수가 있죠. 저들이 어떡할 거야. 우리가 부정선거가 다 그걸 그냥 결과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결론 부분적으로 말해요.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는 뭐 이렇게 몇 표 차이로 말이야. 뭐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 부담도 잔다르크나 뭐 이런 어떤 링컨이나 이런 정말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도 말이에요. 제발 거기서 자기가 끝까지 가가지고 이길 자신이 없으면은 빨리빨리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가서 당선될 사람한테 힘을 보태줘야지. 이제 이번이 이제 서울에서 뭐 마지막 자리인데 말이야. 그거 그냥 말이야 끝까지 그냥 해보자. 그렇게 미련 피우고 그래가지고 도대체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그거 되면 뭐합니까 그거. 대통령 해가지고 뭐 무슨 그렇게 공인답게 좀 대범하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역량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승복을 하고 말이야. 그냥 내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발 이제 어쨌든 제가 바라는 건 이제 그러면 윤석열 후보하고 좀 이재명 후보와 간에 있던 그런 참 본선에서 경쟁한다 해도 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국민들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말 좀 신사적으로 젠틀맨십을 좀 발휘해가지고 말이야. 좀 대통령 후보로 일단은 나갔다가 나중에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부끄럽지 않게 좀 처신들을 하고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말고 정말 좀 미안하게 했으면 어떤 건 부끄러운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좀 처신들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상대방 그냥 뭐 조그만 그 약점을 그냥 잡은 말이야. 그걸 가지고 계속 그냥 막 몰아대가지고 말이야. 그걸로 어떻게 상황을 바꿔보려는 거는. 저는 뭐 충실한 제가 어떤 그런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말이에요. 뭐 우리 성경에 뭐 자기 눈에 들벌 못 남의 눈에 뭐 티끌저기 한다고 말이야. 그거 표현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는 자기 본심에서 우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재명 그 후보께서 듣고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되더라도 말이에요. 남 그 전임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무슨 뭐 어디 죽을 죄를 져서 어떤 대통령 그만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 비석을 밟고 뭐 그래가지고 그거 아주 무슨 그걸 뽐내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런 행동은 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나중에 말해 누가 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 그러면 그거 좋겠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사리 분별 못하게 그렇게 저기 한지는 모르겠고 뭐 며칠 전에 뭐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뭐 법을 또 개정해가지고 뭐 이제 뭐
노태우 대통령은 그래도 뭐 5.18에 직접 가담한 정도가 약하고 뭐 본인이 뭐 유서에다가 상당히 반성적이 했기 때문에 국가장악을 하는데 뭐 전두환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못 하도록 법을 개정. 법이라는 게 자기들 몇 명이 그냥 자기들 기분 가지고 이런 때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이게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좌파들을 위해서 지금 뭐 모든 나라가 이 좌파들 하자는 대로 해야 될 나라냐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국민들도 이제 그동안에 뭐 많은 또 반성도 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은 제발 이제 어쨌든 그 연극을 말하면 이제 주연 배우들이 정말 국민들을 감동시키게 행동으로 좀 해서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